미국의 12월 일자리가 14만 개나 대폭 감소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랠프 롤덴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이제 코로나19 정점으로 들어간다며 높은 감염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민 2,000달러 현금 지원 1월 성사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중소업체 PPP 프로그램 신청이 이번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으나 민주당의 조기 축출 요구로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미국의 12월 일자리가 14만 개나 대폭 감소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7개월 만에 중단됐으며 2020년 한 해 9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고용과 경제에도 다시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은 6.7%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12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일자리는 전달에 비해 14만 개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일자리는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멈추고 뒷걸음질한 겁니다. 이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 시작 이후에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곳곳에서 활동을 다시 제한하는 락다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연일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하루 사망자들이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코로나 감염자들은 28만 명, 중증 발병 입원자들은 1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코로나 사태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선 무려 49만 8천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4만 5천 명을 줄였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선 16만 1,000명, 소매 업종에선 12만 1,000명을 늘렸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서도 4만 7천 명을, 헬스케어에서는 3만 9천 명, 재정 활동에선 1만 2천 명을 각각 증가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의 건축 업종에서는 5만 1,000명, 제조업에선 3만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한 해 2020년, 미국 경제에선 9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대공황 때인 1939년 이래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 미국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인 3.5%였다가 4월에는 14.8%까지 치솟았는데 12월에는 6.7%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 전역이 셧다운됐던 지난해 3월과 4월 2달간 무려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재개방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1,200만 개를 회복했으나 아직 980만 개나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의 75 내지 8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6월 말에나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고 경제 활동이 다시 활성화돼 일자리 회복과 고용 증가, 이에 따른 가파른 경제 성장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도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랠프 롤덴 주지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정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긴 겨울을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누적 감염자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도달하는 기간이 3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감염 속도라면 올해 여름에는 버지니아 주민의 10%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랠프 롤덴 버지니아 주지사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이제 코로나19 정점으로 들어간다며 높은 감염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롤덴 주지사는 버지니아가 높은 감염률로 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인내심을 부탁했습니다. 일각에서도 연말연시 모임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최악의 감염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하순과 2월 초순 사이 버지니아의 일주일 감염자가 6만 8천 명에서 9만 8천 명으로 현재보다 3, 4배 많아지게 됩니다. 버지니아는 누적 감염자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도달한 기간이 3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3월 이내에 누적 감염자가 70만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여름까지는 전체 버지니아 인구의 10%가 감염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팬데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여행과 대면 상봉 기회가 늘어나면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문가 논평을 인용해 일반 주민이 백신을 접종하려면 5,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하지만 경계심이 무너진 징후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염 속도를 늦추려면 각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나 단속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올 여름 이후에나 집단 면역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감염자 규모가 훨씬 많아진 탓에 감염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놀댐 주지사는 기록적인 감염률로 여름이나 돼야 버지니아 일반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현재 1A 단계에 해당하는 일선 의료인과 장기요양원 관계자가 접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1B의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1B가 시행되면 75세 이상은 접종이 가능하고 직종별로는 교사와 어린이집, 그로서리, 우체국, 대중교통 종사자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1C부터는 65세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확보하는 대로 다음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 행정부는 현재 하루 5만 건의 백신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3차로 $2,000씩 제공하려는 현금 지원안이 1월 하순에 성사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50으로 반분되는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조시 할리 상원의원이 전폭 지지하고 나서 과반수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가 미국민들에게 금년간 $2,000씩 보내겠다며 3차 현금 지원안을 공개 약속하면서 1월 하순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미국민들에게 $2,000씩 보내드리게 될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낼 체크가 $2,000가 될지 2차분 $600를 제외하고 $1,400가 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트럼프 서명에 들어가 있는 $600를 제외하고 $1,400짜리 바이든 수표로 보내기보다는 바이든 서명만 들어가는 $2,000 수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을 지휘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특히 상원 다수당으로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성사시킬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2,000 직접 지원 법안으로 꼽고 있음을 공개 천명했습니다. 이는 $2,000 직접 지원만 담은 단독 법안 또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상원 다수당 대표로서 추진할 수 있는 1번에서 5번까지의 최우선 법안으로 상정해 1월 중 다룰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을 지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지난 연말 $2,000 인상안을 3분의 1하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바 있어 재추진에도 쉽게 재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하원에서 가결했던 캐시 법안은 $600를 $2,000로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다시 추진해 가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상원에서는 50대 50으로 반분되기 때문에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는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수 51표로 가결하는 새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2,000 직접 지원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조 맨신 상원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조시 할리 상원의원이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대표는 $2,000 현금 지원을 단독 법안으로 하든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포함시켜 추진하든 상하원에서 모두 단순 과반수의 취지로 통과시켜 가능한 한 이런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2차 PPP 프로그램이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해 자금 지원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업체로서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200만 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은 2달 반,
식당과 숙박업 쪽은 3달 반치를 지원받게 되는데 종업원 급여 지출의 60%를 사용하고 40%를 경비로 지출하면 전액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9천억 달러 코로나9호 패키지에 따라 2,844억 달러를 탕감 가능한 융자를 해주는 PPP 프로그램이 2차 시행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SBA 중소기업청이 2라운드 PPP 시행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1월 13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기 시작해 3월 31일까지 접수 완료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4월의 1차 때와 달라진 이번 2차 PP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 좁아졌고 최대 200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1차 때는 5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1,0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2차에선 2020년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업종은 2달 반치의 종업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식당과 숙박업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업종에선 3달 반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급여 제공의 60%를 쓰면 40%의 재비용 지출까지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경비에 새로 종업원 건강보험, 폭력 사태에 대한 피해, 팬데믹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PPP를 받았던 중소업체들은 대체로 이번 2차 PPP도 무난히 승인받아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을 이번에도 다시 이용하면 이미 제출된 요구 증빙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행된 1차 PPP 프로그램은 초기 3,500달러가 조기에 동나는 바람에 2,500억 달러를 증액했으나 1,400달러는 남긴 바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2,844억 달러를 융자하는 이번 2차 PPP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 한인 중소업체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1차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신청 시작일에 신속하게 접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차기 행정부 출범을 인정하며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공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임기 만료 전 즉각적인 퇴진이나 축출을 요구하고 있어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조기 축출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열흘여 동안 군사력 동원 등 최후의 카드를 쓸지 모른다는 우려에 이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으로 워싱턴 정치 지형이 급변한 후에도 임기를 열흘에 남겨놓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퇴출이 시도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 성명에 이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차기 행정부 출범을 인정하면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on January 20th.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 메시지에서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선거인단 개표 절차를 중단시킨 사람들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20일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조기 퇴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내주에 두 번째 탄핵에 나설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루 전날에는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함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은 폭력을 조장하는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두 번째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I join the Senate Democratic leader in calling on the Vice President to remove this president by immediately invoking the 25th Amendment.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에 의해 내각 멤버의 절반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의 업무 수행 불능으로 결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는 조치를 거부함에 따라 연방 하원의 두 번째 탄핵을 내주에 표결 처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과반의 지지로 탄핵되더라도 연방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임기 만료 전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정지, 닉슨과 같은 자진 사임이 아니면 하원에서 탄핵시키겠다고 강경 대처하고 있는 이유는 남은 열흘간 군사력 동원 등 중대 사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군사력 이동을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특별 요청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